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매일 쓰는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못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뭐랄까 디지털 안전망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업무의 거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걸 만든 회사가 글쎄 하루아침에 파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락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업데이트도 안 되고 기술 지원도 올 스톱이겠죠. 정말 말 그대로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입장이 있다는 거죠. 개발사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이 소스 코드가 혹시라도 밖으로 셀까봐 전전긍긍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걸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개발사가 망해버리면 우리 사업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거죠. 이 서로 다른 두려움, 이 신뢰와 리스크의 딜레마, 이걸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발자들이 어떤 딜레마를 겪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해줄 솔루션은 뭔지, 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특히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이게 왜 세계적인 표준이 됐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개발자의 딜레마입니다. 부제는 IP 보호 대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소중한 기술은 지켜야겠고 또 고객이 안심하고 쓰게도 해줘야 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말 그대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이거 하나 유출되면 그냥 회사가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죠.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개발사 망했다고 우리 사업까지 멈출 순 없잖아요. 어떻게든 계속 쓸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거고요. 이 팽팽한 긴장감, 여기서 신뢰가 깨지면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이 있죠? 바로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임치,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개발사랑 사용자 사이에 믿을 만한 제3의 기관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가 이 기관의 안전 금고에다가 소스코드 같은 핵심 자료를 딱 맡겨놓는 거죠. 평소에는 이 금고가 굳게 닫혀 있어서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이 완벽하게 보호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개발사가 문을 닫는다거나 하는 약속된 비상 상황이 닥치면 그때 이 금고가 열리면서 사용자가 자료를 넘겨받아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무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7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공식적인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안전근고라고 불리는 임치 프로세스,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뭘 맡기는 거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시간입니다. 와, 이 금고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소스코드 파일 몇 개 툭 던져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세요. 소스, 오브젝트, 실행 프로그램은 기본이고요. 설계문서, 사양서, 순서도, 매뉴얼, 심지어 유지보수 자료나 핵심 개발자가 누군지 같은 정보까지 싹 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뭐 만약에 사태가 터져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거의 모든 걸 다 맡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다 맡기는데 보안은 괜찮을까? 당연히 걱정되시겠죠? 근데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보안이 정말 철통 같거든요. 일단 맡겨진 디지털 자산은요, 복제해서 다른 곳에도 보관하고 아주 강력하게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웜 스토리지라는 곳에 저장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한번 기록하면 절대로 수정하거나 지울 수가 없는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누가 몰래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버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보안, 이 정도면 믿을만하죠? 계약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3자 간 계약. 이건 말 그대로 개발사, 사용자, 그리고 임치기관 이렇게 셋이서 맺는 거예요. 보통은 한 회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맞춤형 소프트웨어일 때 이 방식을 많이 쓰죠. 1:1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 간 계약인데요. 이건 개발사 하나에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1대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제도가 과연 누구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걸 쓰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핵심 수혜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개발사하고 사용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개발사 입장에서 볼까요? 대기업 같은 큰 고객한테 우리 기술 믿고 쓰셔도 됩니다 하고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또 내부 직원이 기술 빼돌리는 거나 외부 해킹 같은 기술 유출 걱정도 덜 수 있고요. 그럼 사용자 쪽은요? 당연히 좋죠. 특히 정부기관처럼 안정성이 생명인 곳에서는 만에 하나 개발사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보증을 받는 거니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완벽한 윈윈 아닌가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즉 세계적인 표준이라는 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한국만의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조달과 거래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기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들 있죠?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는요, 이미 정부가 물건을 살 때, 즉 공공조달 계약에 이 소프트웨어 임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 영국 조달청, 캐나다 연방조달기관 전부 다요. 이건 뭐 국가가 나서서 이 제도 정말 중요하고 믿을만 합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소위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강국들을 보면 다들 이 임치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키우는 거죠. 결국 이게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든든한 디지털 안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의 심장과도 같은 이 디지털 기반, 과연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